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탈모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댓글 보니까 민옥 씨 이런 질문이 너무 많더라? 내가 다 대답해 줄게. 작가님, 저희 민옥 씨들 영상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좀 추려왔는데 쉬는 시간에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막간을 이용해서도 나를 부려먹겠다고? 근데 아니야. 나도 댓글 보니까 민옥 씨 이런 질문이 너무 많더라? 내가 다 대답해 줄게. 선생님도 어쨌든 삶으로 살짝 스트레스 받으시다가 민옥 씨들로 이제 나와주셨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내가 뭐 얼굴 윤곽이 이뻐 뭐가 이뻐 나의 자랑은 모발과 피부였는데 갑자기 아내 맛에서 그때 내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체중이 7, 8kg이 빠진 거야.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야외 촬영하는데 내 정수리 머리가 다 빠져 있잖아. 나는 평생 머리카락 탈모 이런 걸로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때 내가 후배한테 연락했잖아. 어중교 선생님도 진짜 말이었거든, 얌전하고. 그래서 가서 착 진단받고, 누나, 민옥 씨들 드세요. 이는 무거? 응. 딱 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 엄청 좋아졌지. 근데 나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내가 꼭 무슨 민옥 씨들 광고하는 것 같은데, 저는요, 민옥 씨들 나오는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 내가 아끼는 주위 사람들, 내가 아끼는 분들이 정말 탈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왜 어디 가가지고 머리 뭐 이거 씌우고 하고 뭐하고 하면 1년이면 몇백만 원이 없어지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민옥 씨들 4분의 1정은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데 한 1, 2만 원, 비급여로 받아도 약국에 가서 한 13,000원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 비용 싸지, 효과 있지, 부작용 생각보다 적지. 그래서 나 거품 무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탈모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자, 질문 1. 탈모는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미 탈모가 온 상태에서 탈모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자, 탈모는 유전이 맞아. 그런데 예를 들면 호르몬과 관련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대머리가 되는 그런 남성 호르몬 관련 탈모인 경우는 미녹시딜이 아니라 프로페시아나 그다음에 두타스테로이드 같은 다른 종류의 호르몬 관련된 탈모약을 먹어야 돼. 미녹시딜은 이미 탈모가 온 상태에서도 더 탈모가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탈모가 조금 진행이 됐어도 나는 적극적으로 복용하라고 말씀드려. 탈모는 아니고 원래 머리숱이 적은 사람이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좀 적을 거야. 이게 약물이라고 하는 건 나의 타고난 체질을 넘어서 유전을 넘어서 이건 쉽지 않지. 원래 내가 타고나기를 이렇게 머리카락 좀 가늘고 머리숱 좀 적으면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약이 그렇게 다 되면은 it's a miracle이잖아.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미녹시딜은 몇 살부터 먹을 수 있나요? 미녹시딜은 우리 그 오준규 선생님이 논문을 쭉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14세 이렇게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쓴 경우도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미녹시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만약에 내 딸이 중3인데 만약에 탈모의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먹게 할 거야. 예를 들면 남성들과 관련된 프로페시아, 남성 호르몬 관련된 탈모도 그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20세 이후에 먹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오준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16, 17 된 아이들도 먹인다고 해. 그래서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건 수학처럼 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의사 선생님이 오랜 경험이나 논문이나 또 그 의학 교과서 내용을 다 총합으로 요약을 하고 분석을 하고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니까 의사마다 다를 수 있지. 미녹시딜은 오랫동안 먹어도 괜찮나요? 박사님은 혹시 몇 년째 미녹시딜을 드시고 계신가요? 나는 지금 2년 한 반, 3년 가까이 좀 먹어서 느낌을 잘 알지. 그리고 탈모라고 하는 건 나이가 지날수록 점점 진행이 되니까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상이 없다면 예를 들면 뭐 우려성 심부전이라든지 폐에 물이 찬다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부작용이 없고 건강하다면 쭉 계속해서 10년, 20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미녹시딜을 먹다가 그만 먹으면은 탈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질문도 많아. 아닙니다. 우리가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약간 리바운드나 아니면 항생제는 내성 같은 게 생기는데 미녹시딜은 탈모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먹으면 진행하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안 먹게 되면 다시 가팔라지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먹는 이 미녹시딜을 먹으면서 바르는 미녹시딜을 함께 써도 될까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먹는 미녹시딜로 바꾼 다음부터는 바르는 미녹시딜 안 발랐지.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스포이드로 된 물 같은 것도 바르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무스도 바르고, 난 미녹시딜 다 발랐거든. 근데 나처럼 미용에 관심이 많고 꼼꼼한 사람도 이걸 매일 전체 탈모가 있는 부위에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먹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먹으면 가장 편한 점이 바르는 걸 안 발라도 돼. 왜냐하면 바르는 미녹시딜은 다 바르기도 어렵고 찍찍해. 그리고 가끔씩 두피가 간지럽고. 그래서 나는 사실 미녹시딜을 내가 너무너무 부지런해서 바를 수 있는 분들은 바르시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먹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 미녹시딜은 부작용은 없나요? 미녹시딜은 가장 큰 부작용이 복용하는 분들의 20-30%에서 다모증.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부위에 털이 막 나는 거야. 뭐 콧수염도 나고, 나는 심지어는 손 위에 털. 손등털, 발등털도 많이 나거든. 근데 나는 오히려 좋은 게 눈썹도 짙어지고 속눈썹도 더 짙어지니까 나는 훨씬 좋아. 하지만 이렇게 얼굴에 털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두 번째는 약간 부을 수 있어. 그러니까 눈이나 아니면 손이나 발이 조금 부을 수 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 다음날 많이 붓지 않아야 될 때, 방송을 찍어야 될 때는 그 전날 미녹시딜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안 먹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지. 그 외에 약간 이제 가슴 두근두근두근 하는 그런 느낌. 그게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그 외에 굉장히 드물게 이렇게 심장 밖을 싸고 있는 막과 심장 사이에 물이 찬다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는 있는데 너무너무 드물었어. 근데 쭉 보면 탈모를 위한 미녹시딜 경구요법 4분의 1 정도는 너무 용량이 적기 때문에 부작용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혈압약인데 먹으면 혈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죠. 원래 미녹시딜은 중증, 아주 심한 고혈압약으로 개발이 되었지. 요즘은 이 미녹시딜은 잘 사용하지 않아. 왜냐하면 워낙 좋고 부작용도 없는 혈압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미녹시딜은 한 알이 5mg인데 예전에 혈압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적게는 뭐 서너 알, 많게는 8알, 10알, 어떤 데는 20알까지 사용을 했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탈모를 위해서 먹는 미녹시딜 5mg 4분의 1정 여성, 남자 뭐 2분의 1정은 굉장히 소량이야. 그 정도 용량이면 그때 오중규 선생님이 리뷰한 논문 보니까 혈압이 내려가도 5mg 이상 안 내려간대.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고혈압이 있어도 이거 먹어도 문제가 없고, 사실은 고혈압약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미녹시딜 4분의 1정으로는 눈곱만큼 내려가니까 그냥 지금 먹고 있는 고혈압약 드시면서 추가하는 정도. 그렇게 해도 안전해. 아, 그럼 고혈압약을 먹고 있어도 미녹시딜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고혈압약을 먹고 있어도 미녹시딜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관찰을 해서 혈압이 이제 보통 기본 한 5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 또 몸이 다르니까 더 많이 떨어진다면 미녹시딜은 먹고 나중에 기존에 먹고 있던 약을 조금 줄이면 되겠지. 그럼 또 반대로 저혈압인데 미녹시딜을 먹어도 되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제 미녹시딜이 고혈압 약이니까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많이 어지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지럼증은 미녹시딜의 부작용 중에서 굉장히 작은 포션이래. 나 전형적인 저혈압이잖아. 그래서 저혈압이 있는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미녹시딜을 다른 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내가 거기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너무 다행히도 미녹시딜은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하루에 먹는 약이 진짜 많거든. 콜레스테롤 약도 먹지, 뭐 잠 안 올 때 뭐 기타 등등 한 10개 정도 약 먹는데 거기 같이 먹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약물 상호작용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심장에 물 많이 차고 폐에 물 많이 찬 분들만 조심하면 된다. 그럼 암 환자분들은 미녹시딜 먹으면 안 되겠나요?
암 환자분들도 예를 들면 요즘은 암이 굉장히 흔하잖아. 근데 유방암, 1기, 2기에서 치료해서 완치가 됐다. 자궁, 경부암 치료해서 완치가 됐다. 무슨 암이 있었는데 치료해서 좋아졌다. 이런 분들은 드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암세포를 증가시키지 않지. 근데 다만 이제 약간 말기암이 되신 분들이 음식을 못 드셔서 영양결핍으로 정말 이렇게 그 근육도 너무 없고 너무 마르고 그런 분들은 사실 미녹시딜이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그런 분들은 좀 붓고 그러면서 힘들 수 있지. 그러니까 말기암으로 힘든 분들, 화학요법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 요럴 때를 피하고 그냥 완치됐거나 초기 암 있는 분들은 드셔도 괜찮아요. 가임기 여성분들도 드셔도 되나요? 그 가임기면은 임신할 확률이 있지만 아직 임신 안 한 여성들은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 약물에 의한 태아의 어떤 수정란 손상은 올오아논이라고 하는 건 임신하기 4주 전 그 사이에 약으로 인해서 수정란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수정란은 그냥 저절로 유산이 돼. 그러니까 유산이 되고 거기서 살아남은 수정란은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4주까지는 괜찮고 다만 임신을 했을 때는 권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이 미녹시딜이 그 FDA Pregnancy 카테고리라 그래서 FDA에서 임산부에 대한 그 약물의 안전도를 얘기하는 게 A는 안전하고 이런 건데 C거든. C면 동물에서의 부작용은 보호가 되고 사람에서의 부작용은 보고가 안 돼서 애매모호하다는데 C 정도 되면 굳이 아기 가졌을 때는 안 먹어도 되지. 그럼 미녹시딜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부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렬성 심부전이라 그래서 심장도 커지고 심장 옆에 물도 차고 그런 분들, 그다음에 심장이나 폐 쪽으로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쌤하고 상의해서 미녹시딜을 드시는 게 좋아요. 댓글에서 미녹시딜 처방을 병원에서 안 해주신다는 게 되게 많던데 어떻게 처방을 받아야 되죠? 그 이유는 이 미녹시딜은 아직까지 미국 FDA나 우리나라 FDA에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공인된 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본인의 전문 분야를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탈모에 미녹시딜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겠지. 그래서 아마 찾아가면 누가 먹으라 그랬냐, 왜 먹냐, 왜 환자분이 말하냐고 혼나고 온다는 분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미녹시딜 먹는 게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걸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일단 피부과 쌤한테 한번 가보고 아니면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에게 가서 이렇게 내 이름 팔아야지 어떡하겠니, 미녹시딜 먹으라 그래서 먹는데 나는 미녹시딜을 복용을 해도 크게 부작용이 없을 사람인가요? 하고 묻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 나 미워하는 쌤들은 처방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잘 드려야겠지. 네, 사실 우리나라 탈모인이 1000만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남성분들이 나는 탈모 신경 안 써. 나는 율브린너처럼 확 깎아버릴 거야. 그렇게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사시는 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탈모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요, 탈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먹느냐, 바르느냐, 또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모발 이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불필요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찾아가 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비욘디의 어준규 쌤의 저용량 미녹시딜 경구요법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 2, 3년 동안 정말 이 미녹시딜과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제가 무슨 현대약품이나 아니면 탈모 관련 회사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미녹시딜 경구요법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거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탈모로 마음 상해하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니까 제 진심 알아주세요.